터널 쪽으로 밀려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추석 연휴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바빴습니다. 네.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사람 만나죠. 네, 가서 무슨 얘기 하셨고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최영두 의원님? 우리 박 의원님 썩 안 좋아하시겠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적반하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붕괴하고 허탈해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떻게요?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않고 방탄 뒤에 숨지 않고 떳떳하게 받았으면 진작 그렇게 불구속 재판 받을 수 있는 걸 가지고 네. 1년 반 동안 그렇게 방탄 국회하느라고 몰아칠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 하나 하고. 네. 아니 그리고 영장 판사 기각 그 결정문을 보면은. 네. 혐의가 소명된다. 예. 상당한 의심이 간다라고 하는 이런 유죄 심정을 보여주는 유죄 심정이라 그러죠. 네. 그 판사가 영장 판사는 실질을 판사하는 게 아니고 증거 인멸에 우리가 있느냐, 예. 도주 우려에 우리가 있느냐, 이런 것만 봅니다. 그건 형식 요건으로 이제 판단한 건데 그런데 마치 무죄인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참 사람들이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잘한다 말씀하시죠. 아, 말해요? 예.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다 잘할 수야 있겠습니까? 다 잘할 수야 없을 텐데 큰 골격에 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둥이 무너졌다. 외교 안보에서도 참 걱정이 많았고 또 이 건전한 노사 관계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아주 강성 노조 특히나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뚝 내세우는 이런 노조가 그건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죠? 주한미군 철수랑 자기 노조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런 노조가 하고 우리 같은 동네는 레미콘도 못 돌리게 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강성 노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런 데서는 법의 원칙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최영두 의원님 얘기 들으니까 네. 세상에는 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구나. 지금 집권당의 우리 최영두 의원님이 합리적인 분이시는데 왜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옹호하는 발언만 다 할지 잘한다. 다 잘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이제 지역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했을 때 도대체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상당히 이제 분노하는 목소리가 많았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하는 동안에 밤을 다 새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제가 지역민들 인사 갔는데 조마조마하면서 눈물로 밤을 새웠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사 문제를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인사, 신원식, 그다음에 김행, 유인촌. 이게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장관 후보자를 내세웠느냐. 그리고 이제 경제 얘기 많이 했어요. 경제 정말 민생 경제 어려운데 윤석열 정부가 좀 손 놓고 있는 것 같다. 국가 정부가 진짜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 민심의 어떤 도도한 물결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셨고 특히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나라가 지금 멍들고 있는 거 아니냐.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만난 네.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경제 얘기 많이 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걱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좀 민주당이 지역 구민들 그다음에 국민들 걱정하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요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제 민심의 어떤 도도한 물결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거고 추석 민심에서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보고 그걸 네.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0월로 가서 이제 큰 하나의 정치적 흐름의 분수령은 저는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제 검사 정권인데 검사 정권은 어떤 특징이냐면 민심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자신들의 수사를 통해서만 수사의 집행을 통해서만 그 강한 권력, 공권력을 집행만 해봤지 민심의 척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 윤석열 정권이 1년 반 동안 무도한 집행을 해왔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번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다. 민심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겠죠. 아니 역대 최다 득표를 한 대통령을 누구나 민주적 선거를 거쳐서
그렇게 커피 게이트니 없는 말 다 만들어 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던 그런 참 엉터리 선거에 단장판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검사 정권이라뇨. 검사 엎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이고 네. 지금 전국까지 보자면은 네. 결국에는 불체포 특권 행사 없이 했으면 진작 뭐 그 문제 전국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 없었는데 방탄하려고 국회의원 되고 또 야당 대표 돼가지고 이렇게 풀어놨던 이게 이제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많이 흐트러진 거고요.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말씀하셨는데 이 뭐 강서구청장 선거 사실은 구청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네. 예, 뽑는 선거고 여기 핵심은 이런 거죠. 지금 시민들의 관심은 김태우 구청장 후보.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그 대부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바람에 네. 구청장에서 물러났고 네. 그 구청장을 뽑는 이제 보궐선거입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옳으냐 뭐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물음을 하는데 이 그 김태우 후보야말로 정말 그 휘슬 블로워 영어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말로 하자면은 공익 제보. 네. 그러니까 자신이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공직 기회에 공직을 하고 있으면서도 권력 핵심에 이런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묵과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탄압을 받고 해임을 당하고 기소되어서 이제 사졌지만 저희들은 이분이 공익 제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든 정권 내부의 은밀한 비밀 그리고 이런 불법 이런 것들은 사실 내부 고발이 없으면 참 밝히기 힘듭니다. 네. 우리 그 내부 고발을 통해서 만일 그 내부 고발이 가짜였다면 그건 정말로 큰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 내부 고발의 결과 전부 고발 내용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서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익 제보의 가치인데 이걸 이제 대법원이 너무 형식적인 판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했고요. 다음에 좀 이분을 우리가 그냥 내리꽂은 게 아니고 우리는 경선을 했습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강력한 경쟁자도 있고 했는데 당내 경선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강서구청장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 건데 상당히 그 주윤발을 닮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인상도 좋고 어제 내 유세를 따라다니 보니까 좋은 말도 정치이지 않고 어떻게 강서구를 살릴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화곡동을 마곡처럼 변화시킬 것이냐. 빌라를 아파트로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리로 민생의 어떤 그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박석준? 아니 최영두 의원님이 지금 제가 이제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확한 워딩이 생각나지 않아서 지금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영두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아마 법원의 판결에는 공익 제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경의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니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시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최영두 의원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제가 대부분 그렇게 판결이 한번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 선거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청장 당시에 범법자 아니었습니까? 범죄자였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강서구청장에 물러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범법자를 사면해줘서 다시 국민의힘이 후보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찍어서 실질적으로 경선이라는 과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 김태우 후보를 밀어라고 하는 언명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되는 선거가 된 거예요. 대통령이 이것을 사면해주고 후보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라는 것 자체가 조그만 기초자치장 선거지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총동원령이 내려서 선거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 심판론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라고 하는 것은 김태우 후보의 범법 행위에 대한 또 다른 심판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 범법자를 지명해서 사면해서 다시 후보로 만들어졌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까지 얽혀 있는 것이다. 이 하나의 단순한 강서구청장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는 중요한 중간평가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죠. 중간평가가 아니라 정말 민주당이 주장하는 허위와 위선 그리고 권력 내부의 그 엄밀한 불법 행위를 폭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을 상찬을 못할 망정 탄압하고 이렇게 엮어 넣는 이런 나라 그런 나라냐 어떤 나라를 우리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봅니다. 그리고
이 김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습니다. 네. 2018년 말 특감반 관련 의혹을 폭로했는데 네. 대표적인 의혹이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 네. 뭐 그다음에 신민수 균형인사 비서관 됐는데요. 이분들이 전부 실제로 이 고발을 통해서 네. 수사가 들어가서 실형을 다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됐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런 것들 내용들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해서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서울지검에 고발을 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형식 논리에 따라서 이 법원이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분들이 폭로했던 예컨대 뭐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1심에 머물러 있지 재판 않습니까? 중입니다. 예. 자, 그런데 어떤 사람 이렇게 대부분 김명수 대부분의 정말 지연되는 재판 또 이런 아주 편향적인 재판의 결과인데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 봅니다. 이게 공익 제보였느냐 정말 네. 민주주의를 살리는 제보자였느냐 이런 중요한 판단이 있겠죠. 김태우 지금 구청장 후보자는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 중에 민정수석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으로 이렇게 그렇죠. 차출이 됐죠. 네.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비위 혐의가 있어서 징계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공익 제보를 하겠다면서 인터뷰를 하고 나섰고요. 그 이후에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3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이후에 3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지금 사면을 했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만요. 많이 하시니까 저도 좀 얘가 아까 정정 보도를 정정을 하셔야 되는데 2019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셔야죠. 최종 대법원 네. 판결 내용을. 그리고 네. 아니 정정을 하시려면 하시죠. 대법원 판결에서는 아마 공익제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경사유가 아니라고 제가 정확한 워딩을 좀 생각나는데 공익 사실을 대법원 그렇게 해서 감경사유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제가 판결 팩트체크 제대로 읽어드릴게요. 하시 바라겠습니다. 대법원은 일부에서는요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첩보보고서 등을 언론기관 등에 누설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김태우는 정식 공무원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 권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법원 판결 내용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낳은 사람을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는데 채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사면해서 이렇게 후보로 지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상당히 훼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법 독립을 훼손한 게 아니고 그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이고요.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불법 권력의 핵심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사람을 단순히 그것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이라는 이유로 억압하고 기소해서 이렇게 처벌받게 한다면 누가 용감하게 그걸 폭로하겠습니까? 네. 폭로한 내용의 진위 여부, 그 진실성 여부가 중요한 가름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 내용과 지금 권익위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태우 구청장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도 찾아보려고 하다가 지금 시간이. 네. 김태우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할수록, 제가 그거 이야기하면 할수록 있습니다. 민주당 유리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갑시다. 예. 그래서 우리 진규 후보가 그리고 도덕적인 면이나 능력 면에서 월등한 후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강서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1년 만에요? 1년 만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1년 만에 어떤 성장을 했다는 지금 겁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 정확한 이른바 님비 같은 그런 지역 현안을 해결했고 강서구에 다녀오신 지금 최영 의원님 다녀왔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지지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자, 여기서요. 예.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8% 진다. 김태우 후보가 진다.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해서 어제 방송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통상 그랬다. 21대 총선에서 21대 총선 때 사실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좀 참패한 분위기였고 당시에는 거꾸로 이게 코로나 위기라는 것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정부 여당을 지지의 위기 때는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근거로 한 이야기인데 이번 선거는 지금 완전 새로운 양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강서구 지형이 좀 반한 것이
마곡 지구에 LG 사이언스 파크가 오면서요. 마곡 그래서 요즘 그 김태우 후보의 말이 모든 동네를 마곡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곡 가보면은 진짜 실리콘밸리 같습니다. 네.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내용을 어느 정도 신뢰해요. 왜 그러냐면 여의도 특히 국회 주변의 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밀림 세렝게티하고 비슷한 거예요. 세렝게티까지 나왔어요. 네. 건자에 있었던 그 사람이 권력을 잃고 힘을 빠졌을 때 이 여의도에는 수많은 또 다른 기다리는 사자와 하이에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김기현 대표 저는 유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유지하기도 어려운 거고 왜 그러냐면 김기현 대표가 아마 지지율이 3%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참 그 여론조사에 근거하지도 않은 아니 제가 예전에 아마 그런 지지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몇 퍼센트 되지 않은 지지율이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수치에 어쨌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그 지지율이 진짜 바닥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 당대표 시절에 당대표 후보로서 최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그 공중부양시켜서 그냥 낙점해서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판단이 있는 거예요. 심판대에 오른 게 뭐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 여기에서 성적표가 미달했다? 여기 여의도 국민의힘의 사자와 또 다른 사자와 하이에나들이 그걸 가만둘 것 같습니까? 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체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강서구는 네. 사실 역대로 우리가 구청장도 그렇고 지금 국회의원 3명인데 저는 우리 김성태 의원 있을 때 네. 또 구상천 가끔씩 이겼습니다. 근데 김성태 정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그 한국노총 출신의 그 지역구를 그 관리한 덕분에 3선까지 하셨는데 굉장히 흠집니다. 사실은 뭐 김태우 후보 아니었으면 지난구청장 선거도 쉽지 않았고요. 또 김태우 후보 아니면 사실 저번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우리 성산을 바라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김태우 후보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큽니다. 네. 아니 이건 또 이렇게 봐야 돼요. 최영두 의원님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래 자기 당을 잘 모르는 거니까.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김기현 대표 체제에 국민의힘을 이끌어왔더니 이거 영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의원들이 꽤 많을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에서. 그렇게 보고 그러면 다음 총선을 어떻게 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점수라는 게 분명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총선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저희 당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당이 만약에 패배한다면 우리 지도체제도 엄청 흔들리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선거 끝나고 네. 누가 지는 사람은 애교로 봐달라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아니 애교로 받을 수가 없는 선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교훈 후보야말로 아니, 이제 이재명 낙하산이죠. 이재명. 아니 왜 거기서 또 낙하산이 왜 나와요? 그 민주당 내에서 이 공천 가지고 시끄러웠어요. 민주당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지금 경선을 했습니다. 얘기의 지금 흐름은 뭐냐면 사실 아닙니까 제가 말이. 앞으로 큰 흐름에 있어서의 강서구청 보궐선거의 여파와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도 그렇고 우리 지도 체제도 마찬가지로 지면 상당히 치명상이에요. 치명상이라는 자, 거예요 지금. 자, 이재명 이준석 전 대표가 경선했고 진교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지도부에서 낙하산으로 꽂았습니다. 누구든 지면 그 당은 좀 치명상입니까? 애교로 봐달라 안 항상 됩니까? 반성해야죠. 그러나 흠집니다. 이 기본적으로 흠지고 이준석 전 겸허하게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얘기했어요. 험지요. 김태우 후보가 훌륭한 후보라고. 김태우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그럼 박성준 험지입니까? 의원님. 그렇지 않죠. 자, 이준석 전 대표가 김태우가 지고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가고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전면 교체한다. 여기까지 얘기했던데. 그러니까 비서실 교체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지금 보면 윤석열 정권 지금 1년 반 동안 왔는데 비서실 체제의 핵심은 뭡니까? 검사들 아닙니까? 검사들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검사들이 대부분 검사 아닙니까? 핵심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데 국가 운영이 검사 검사예요? 출신들로 뭐 운영을 해왔는데 이 검사야. 국가가 지금 나라가 멍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도 뭐냐면 다시 또 총선에 출구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물꼬를 터주는 거죠. 이때는 뭔가 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방향 전환을 하고 인물 교체도 해야 되는데 네. 그 명분이 어디에 있느냐? 10월 11일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 지도 체제도 바꾸고 청와대 개편도 하고 내각도 바꾸고 이러면서 물꼬를 틀려고 하는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향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분석을 했겠죠. 장관 청문회로 갑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블랙리스트 없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김유나 오염수 발언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저는 이번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우리 지역민들 만났는데
윤석열 정권의 인사는 과거의 정부보다 더한 것 같다. 저는 이 얘기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을 하더라고요. 네. 야, 유신 시대의 인물을 이 박근혜 정부가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인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이건 과거 퇴행적으로 가는 건가? 저는 지도자가 세 부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미래에서 온 지도자가 있고 현재의 지도자가 있고 과거 지향적 지도자가 있는데 미래의 지도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현재의 지도자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과거의 지도자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과거로 돌아가는가? 이런 판단을 했는데 저는 유인천 장관을 임명하면서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쓸 사람이 없냐.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MB정부에서 이미 끝난 판단이 끝난 유인천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문화 인류, 문화 강국, 한류 문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도 MB정부에서 실패한 장관을 다시 한다? 야,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그렇게 사람이 없냐. 진짜 멍들어가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저는 제가 이걸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유신 정부의 인사를 썼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징조이듯이 유인촌이라고 하는 MB정부에 실패한 사람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썼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그건 다른 문제고요. 역대 정부가 또 경험 많은 또 굉장히 경륜 있는 분들을 많이 비서실장을 썼습니다. DJ도 그랬고요. 그런데 참 이 문제는 그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이 민주당이 너무 낙인 찍기와 이 참 그 심합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를 택한 것은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국정 쇄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MB 정부 시절에 우리 국민 배우였습니다. 국민 배우 출신. 우리 자랑하지 않습니까? 국민 배우는 맞죠. 예, 우리 문화부 장관이 시인 출신이다. 프랑스 가면 그런다지 않습니까? 우리 시인은 뭐 배우 출신이다, 시인 출신이다, 극작가 출신이다. 사실은 그 국민 배우라는 그런 그 명망 그리고 전원일기 용식이 또 그런 이미지도 있고 또 하나 이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던 그런 블랙리스트가 사실이었다면은 지난 정부 적폐청산할 때 두 대통령까지 다 구속되는 마당에 이 장관했던 분이 구속을 되거나 수사를 크게 받았겠죠. 공소시효가 지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그 전 이명박 정부여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검찰 수사 기록 블랙리스트 특별 보고서 같은 걸 제가 보니까 네. 당시에 이게 국정원에서 한 것이지 이게 장관에까지 이게 장관이 했다고 볼 만한 확실한 뭐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분은 사실 지역적으로 보자면 지역적으로 호남 출신입니다. 우리 정부가 큰 인사 탕평을 위해서도 생각한 거리도 있고. 이분이 호남이 전북 출신입니다. 전북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개 맞추는 겁니까? 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가 다 지역적 균형을 또 균형 인사를 발탁을 하고 또 하나는 뭐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시대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네. 또 사실 천주교의 아주 정말 중요한 집안이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이걸 무슨 낙인을 찍어서 막 이렇게 내돌리는데 그럴 뿐이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 또 하나의 당시 문체부 장관 시절에 지금 우리 한류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할 만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검증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건 난 요즘 우리 민주당이 너무 점점 심해가지고 무슨 하나만 있으면 건덕지 가지고 낙인을 찍어서 기정사실한 다음에 여기에 덧보태가지고 그냥 나중에 거대한 무슨 악의 성을 만드는데 그 청문회 과정에서 하나 다 드러날 저는 그냥 겁니다. 최영도 의원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관 임명했을 때 컨셉이 있고 시대의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유인촌 장관 지금 후보자 얘기하는데 이 시대의 컨셉이 맞습니까? 역대 저는 최 의원님 이거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나는 지금 시기에 최 의원 저도 얘기 좀 하죠. 장관이 뭘 다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장관이 어떤 균형을 잡아주고 큰 틀의 어떤 그 행정의 원칙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지요. 난 그런 역할을 하다 보고 과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도 심지어 과거 보수 정부도 일하던 사람들을 70대 쓴 적도 있습니다. 최영도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 여당 의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2007년 대선권은 2008년에 유인천 장관이 했을 때 그 시대와 2023년 15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이 시대의 장관의 덕목이라고 할까요? 시대의 요구라고 할까요? 미래를 바라보는 문화의 컨셉이라든가 문화 콘텐츠라든가 이것이 지금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장관 대통령 다 미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로 가는데 지금 뭐냐. 현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한 사람이 윤수현 장관 후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받은 국민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저는 우리 BTS라든가 이런 K-팝, K-컬처, K-무비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고 정부가 발목만 안 잡으면 됩니다. 큰 원칙을 잡아주고요. 누가 뭐 카르텔을 맺어서 자기들끼리 뭘 해먹고 이런 것만 막아주면은 난 우리 문화적인 그 창의성 덕분에 네. 끝없이 뻗나갈 걸 봅니다. 장관이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관여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가수 김유나 씨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 표현 신중해야 저는 이 발언은 굉장히 그 무슨 이야기였죠 그게? 아니 김유나 일본 오염수에 관련해서 자기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도 계속 비판하더니 긴급 입장하는 게 아니고 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네, 그렇게 답을 한 것일 텐데 그 발언은 뭐라 그랬죠 그때? 아니 그래서 지금 오늘 유인촌 장관이 아니 그 김유라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뭐 지구한테 명복을 이렇게 네, 하면서 들어보면은 네. 좀 심했다 생각이 들어요. 왜 이전에 왜 어느 유명한 작가는 한미 FTA 하기 전에 우리가 한미 FTA를 맺으면은 멕시코 같은 지옥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멕시코가 북미 FTA 맺어가지고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지옥이 아닙니다. 네. 세상에 좀 개념을 자랑한다는 분들이 좀 너무 편견과 지나쳐요. 아니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니 저도 좀 얘기해요 의원님. 아니 그 말을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답을 하면 알았어요. 박성준 아니 지금 그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 누구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윤아 가수가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생각을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을 공론회장에서 검증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아예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압박과 어떻게 보면 협박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무슨 협박입니까? 아니 장관 후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잘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물어보니까 답을 한 것이죠. 자유로운 표현에 의해서 음악도 만들어지고 네. 작가가 활동하게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장관의 후보자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국민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표현해야 되고. 근데 아니 내가 공적인 공인들은 좀 조심하고 그래야. 아니 근데 그래서 김유나 그분이 했던 표현을 한번 봅시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제가 읽어볼게요. 예. 해양 오염의 문제는 생선과 김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국한되지 않는다. 생선을 앞세워 최악의 해양 오염 사태는 반찬 선택 범위의 문제로 한없이 작게 찌그러진다. 이렇게 쓰면서 아닌데 무슨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다른 얘기 지구 RIP 이게 뭐냐면 지구의 명복을 이런 뜻입니다. 아니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가수로서 자기가 청작이라든가 아니 또 그렇게 하면 노래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견해가 잘못됐다라고 찍어 누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장관 후보자가 돼서 장관이 되면은 김윤아라는 가수는 연예계 활동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그게 바로 옛날에 블랙리스트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블랙리스트야 우리 네? 문재인 정부 때 심하게 했죠. 그 문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 말을 좀 너무 나갔죠. 예. 아니 뭐가 나가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국민들은 좀 나가도 되잖아요. 국민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야기 그래서 아니 자신이 건강에 이 지구에 대한 문제, 이 건강의 문제, 핵 오염수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생각 끼치는 게 많으니까 난 과거에 그 유명한 여주 작가가 멕시코를 지옥으로 비유하는 거 보고 꼭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역사가 다 또 복귀한 날이 있겠죠. 예. 근데 그건 뭐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강요를 합니까? 근데 그 가수의 발언에 대해서 한 일반인의 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왜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 당 대표한테 이런 거예요. 최영두 의원님 가수나 이런 어떤 연예 활동하는 분이나 뭐 탤런트나 누구나 영화배우나 이 시대의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장관 후보자들이
그걸 불러들이면서 그래서 요즘 정쟁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누가 뭐 국민의힘에 달려들어서 의해는 당대표가 그런 억압합니까 식으로 지금 얘기한 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참. 그걸 가지고 글쎄 얘기를 난 민주당 시절에 그렇게 참. 철저하게 이명박 정부 때 그랬잖아요. 이명박 그랬어요? 아 블랙리스트가 문건이 나왔잖아요. 블랙리스트 최영전이 해가지고 참. 이명박 정부에서 그래서 활동하신 분 아닙니까? 왜 그걸 부정하십니까? 정부에서 활동했다고 하니까. 아니 활동하셨잖아요. 그때 나는 이명박 정부 때 보니까 용산에서 있었고. 아이고 이명박 대통령 용산이라는 그때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자, 그걸 왜 몰라요? 이 다 알면서 왜 보수 부정합니까? 정부는 그래서 그 당시 사사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다 모아서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김원경 장관 때 보듯이 최영도 박성준 민주당 때 더 두 분 집요하게 하지 감사합니다. 않았습니까? 인사. 이제 그런 일 손잡고 없어야 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